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연골이 좀 찢어졌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시경 수술을 기본적으로 보통 연골을 더 찢어지지 않도록 다듬어 주든지 아니면 연골 찢어진 부위를 봉합할 수 있으면 다시 꼬매주든지 하는 게 반월상연골 치료의 가장 원칙이죠. 꼬맨다면 수술이 되겠네요. 절제를 하고. 절제술하는 거나 꼬매는 거나 둘 다 수술은 수술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시술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해서 관절경과 기계를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거니까 똑같이 수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관절염 최말기 이제 중증 상황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연골이 조금 찢어져도 시술을 통해서 적극적인 좀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느냐 결국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다. 원장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너무 많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일상생활 좀 더 삶의 질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네. 76이요. 70대 중반 되셨고 네네. 어디가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셨는지 원장님께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무릎이요. 네. 무릎을 내가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3년 전에 연골을 좀 수술했어요. 네. 제가 왜냐면은 공항에 인천공항 갔다가 거기서 계단을 막 뛰어다니는 바람에 무릎에 그냥 그게 무리가 왔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막 무릎이 아파서 막 말도 못해서 병원에 가서 MRI 찍으니까 연골이 찢어졌더라고요. 네. 그걸 수술하고 나서는 한 1년 넘겨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내가 그 다리를 좀 아껴야 되는데 또 방침을 하고 막 걸어 다녔어요. 네네. 그러고 나더니 작년서부터는 또 무릎이 아픈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주사를 제가 맞았죠. 무릎 주사를요. 네. 무릎 주사를 맞을 땐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아서 또 이제 그걸 갖다 좀 아끼질 않고 내가 좀 승질을 급하게 걷는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또 저기 해가지고 이제 주사를 몇 번 맞았어요. 네네. 네. 맞아서 이제 내가 이제 중간에 작년 그러니까 올 12월 달이죠. 네. MRI를 찍었어요. 제가 네. 또 찍으니까는 이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거기서 또 주사를 맞고 이제 내가 미국도 갔다 오고 이랬어요. 네. 근데 이 뒤가 땡기고 이렇게 해요. 뒤쪽이. 무릎 뒤쪽이요. 그래요. 그 환자분 말씀하시는 증상이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 네. 어떤 분들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다가 버스 올라타려고 첫 발을 딱 디디는데 무릎 뒤에서 뜨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잘 기다리고 있다가 첫 발을 딱 딛는데 무릎에서 뜨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찢어지는 그 부위가 바로 반월상연골 후각부, 뿌리 부분이 네. 끊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환자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어머니 여기 서 계시면 다리가 이렇게 약간 오자다리인가요? 아니면 다리 똑바로 이렇게 미스코리아 다리인가요? 똑바로예요, 저는. 똑바로예요. 네. 예. 그 다리가 오자다리가 아니고 정렬 상태가 괜찮으시다면 네. 반월상연골 파열이 생긴 환자분들이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진행되거나 유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요. 네. 여기서 무릎에서 물을 2번을 뺐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이고. 관절이 이제 조금씩 망가지는 소견인데 네. 지금 봐서는 오자다리가 동반돼 있기 때문에 진행됐다기보다는 반월상연골이 찢어지고 나서 절제술을 해서 증상을 조절해 놨는데 좀 많이 쓰신 거죠. 많이 네. 쓰셔서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건데 그거는 네. 사실은 오자다리랑은 별 관계가 없이 그냥 많이 쓰신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연골이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 그러니까 반월상연골 말고 다른 연골이 손상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내시경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관절이 더 망가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시고 이래서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 괜찮지만 주사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에 물 차는 그 증상이 계속 반복되거나 네네. 컨트롤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주사 치료로 끝내시면 안 되고 다음 치료로 네.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기 물에 가서 걷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저기 헬스에 가서 자전거 타고 제가 이런 걸 좀 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먼저 번에 선생님을 뵈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머니. 꼭 한번 가보기 싶어서 그러는데. 예. 우선 우리 어머님께서 그 무릎에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운동도 너무 네, 아주 잘하고 잘하신 계시고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몸 사態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어머니. 저희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사 치료로 만약에 관절염의 현재 상태가 잘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치료 고려해보라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54년생, 예, 70, 만으로 70이에요. 예, 이제 딱 네. 70 문턱에 들어있었는데요. 예. 어머니 어떻게 아프고 힘드셨는지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이야기 좀 나눠보실게요. 제가 무릎 전문병원에서,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무릎이 예. 불편하세요? 예, 무릎이 많이 좀 불편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네. 저기 무릎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어떤 수술 수술 받으셨죠? 쪽당. 여기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는 간절갱지 연골판 봉합술도 네, 봉합술이라 해놨고 간절갱지 연골 성형술 개가 일부 네, 맞아요. 천공술이라고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고 애척 네. 설계지대 강압절개 했고 네. 또 저게 그 수백 절개술이라 해가 맞아요. 양쪽 다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어머니 예. 그게 수술하신 지- 언제예요? 네, 예. 언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2011년도 2020년도 1월 26일 날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앞전에 제가 한 군데를 1년 전에 벌써 한쪽을 하고 1년 후에 한쪽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무릎이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저도 이제 관리를 한다고 잘했는데도 네. 지금 무릎이 네. 너무 아파서 아.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네.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네.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무리하게 많이 써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운동은 물에 막 하고 네. 집에서 실내 자전거나 이런 거 이제 좀 타고 네. 얼음찜질을 자꾸 해주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염증 주사를 첫날은 가서 닌기를 맞고 염증 제거 그거 하는 수술 닌기를 맞고 그 뒤에는 이제 3번 맞는 연골 주사를 그저께 화요일까지 3번째 맞았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예. 주사를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아, 부드러우세요. 그래요? 예,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선생님 이제 방송을 보고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한 가서 상담을 한 받아볼까 상담 네. 받고 병원에 한번 내안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요. 그- 어머니 우선 전화 예. 잘 주셨습니다. 예. 시술을 받으신 지 관절경 수술을 받으신 지 한 4년 5개월 정도 되신 건데요. 예. 예. 그동안 관리를 잘 하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됐으니까 통증이 계속 지속되겠죠. 예. 예. 그래, 네, 그 예, 예. 염증이라는 게 사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염증은 예. 균이 들어가서 곪는 것도 염증이라 그러고 예. 정상적으로 생기는 그 면역 반응들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물이 차고 이런 것도 염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고름이 생기는 그런 염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보통 저희는 의사들은 감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염은 아닌 것 같고 예. 염증 반응이 갑자기 많이 지속되면서 그 이제 물이 차고
관절이 뜨끈뜨끈 열감을 느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반복되면 결국은 뼈를 덮고 있는 연골, 예전에 수술하신 거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 수술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반월상연골이 기능을 못 해주면 결국은 뼈를 덮고 있는 연골들이 자꾸 벗겨져 나가거든요. 근데 자꾸 벗겨져 나가는데 그 자꾸 벗겨져 나가는 속도가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면 훨씬 더 빨라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이를 물에 담그면 풀어서 없어지잖아요. 예. 연골도 마찬가지거든요. 띵띵 부르면 물리적 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벗겨지고 마모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압력을 줄여주는 절골술이나 다른 치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 들어보면 다발성 천공술도 하셨다고 천공술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공술이라는 게 관절 연골이 마모가 돼서 거기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치료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셨다 그러면 연골 찢어진 것 때문에 이미 관절염이 동반이 많이 돼 있었고 관절염도 좀 많이 진행돼 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그냥 간단히 주사 치료를 할 게 아니라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연골 재생술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건지 아니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다른 치료로 대체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서 꼭 진료를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우선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동안 받으셨던 뭐 치료 기록 혹은 또 검사 결과가 있다면 잘 챙기셔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릎 관절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다시 한번 내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